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한국에 오려고 하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이 외국인은 어머니와 며칠 동안 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민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김현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김현미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김부자가 제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1993년 10월 4일 북한 해산시에서 첫 숨을 내쉬는 순간부터 저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심지어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현실이었고 우리나라의 지도자 김정일의 엄격한 규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표현할 자유가 전혀 없는 곳에서 자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없으며 심지어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도 없는 곳 말입니다. 저와 북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곳에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고 규칙을 어기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세상에서도 특히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언제나 저와 제 여동생을 매일 직면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강인한 분이셨고 우리 삶의 고난이 어머니의 정신을 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소녀였을 때 저는 늘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께 다른 나라의 삶에 대해 물어보면 어머니는 재빨리 저를 조용히 시키며 그런 질문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제 생각을 혼자서만 생각하고 입 밖에서 꺼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우리 가족의 삶과 정부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의 삶 사이의 차이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들은 좋은 차, 큰 집, 풍부한 음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종종 굶주렸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큰 식량 부족 사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배꼽의 매듭 같은 끊임없는 굶주림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족은 충분한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 먹을 식물과 곤충을 찾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풀과 나무 껍질로 옥수수죽을 만들어 배를 채우려 하셨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남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굶주림이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전기가 없었고 길고 혹독한 겨울 동안에는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정전이 되면 우리 집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보기 위해 초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학교는 우리나라 지도자를 사랑하고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을 증오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우리는 선전 노래와 외부 세계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에 살고 있으며 우리 지도자들은 거의 신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우리는 힘들게 굶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정부는 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제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제가 항상 듣던 것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10대가 되었을 때 북한에서의 삶은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기근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금속을 중국으로 밀수출했다가 수년 전에 체포된 아버지는 감옥에서의 시간으로 인해 매우 아프셨습니다. 이때가 고난의 행군 때였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어머니와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려다 붙잡히면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저는 고향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힘들고 불확실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북한에 머무는 것은 끊임없는 고통과 통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와 저는 큰 모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겪는 삶을 뒤로하고 자유와 더 밝은 미래를 찾아 떠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탈출이 한계에 부딪힐 길고 힘든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통제적인 정부 아래 북한에서 자란 것이 제 어린 시절 전체를 형성했습니다. 충분한 음식이 없는 것부터 끊임없는 거짓말과 선전에 시달리는 것까지 저는 자유가 그저 먼 꿈에 불과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탈출을 시도하면서 저는 마침내 제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은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간직하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북한에서의 삶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지속되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매일이 고군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친구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얼굴이 헬쑥해지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금속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죄로 수년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의 상황이 너무나 혹독해서 출소할 때쯤에는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병들고 쇠약해졌으며 우리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강인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이어주는 접착제였고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항상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셨고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아버지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고 우리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북한을 떠날 결심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탈출이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머무는 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떠나기로 결정한 그 밤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엿들을 수 없도록 집의 어둠 속에서 바싹 붙어 앉아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전에 본 적 없는 결연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비밀리에 가진 돈과 소지품을 모았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볍게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가족 사진을 작은 가방에 챙기는 것이 기억납니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탈출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어둠에 가려 집을 빠져나왔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그림자에 바싹 붙어 거리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국경을 향해 가면서 공포가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언제라도 붙잡혀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어머니의 든든한 존재감은 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중국으로 국경을 넘는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설 때 안도감, 두려움, 그리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희망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탈출했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멀기만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정체를 끊임없이 숨겨야 했고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어 확실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는 밀수업자들과 인신매매범들의 처분에 맡겨졌습니다. 중국에서의 초기 시절 동안 저를 집어삼킨 공포와 불확실성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저 10대 소녀였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내던져져 너무 빨리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어디에서 들었던 경험과 살아남으려는 결의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친절과 인간미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에 위험을 무릅쓰고도 우리를 받아주고 피난처를 제공한 중국 가족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우리를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과 관용으로 대해주었고 짧은 순간이나마 저는 집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잡힐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중국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했고 항상 어깨 너머를 살피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행보를 계획하면서 어머니와 저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었고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함께 맞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 초기를 되돌아보면 인간 정신의 힘과 회복력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어머니와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멀기만 했습니다. 탈출의 다음 단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에 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험난했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희망을 주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극복했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탈출은 전환점이었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미래의 문턱에 서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 다가오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비 사막을 통과하는 숨막히는 여정 끝에 저와 어머니는 마침내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소나기와 중국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순수한 안도와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하는 짧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한 여정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몽골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피난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영원히 그곳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한에 도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끊임없는 공포와 억압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도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국에 발각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복잡한 그물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스트레스 받고 압도당하는 시기였어요. 저는 우리가 각종 정부 기관에서 보냈던 기나긴 밤낮들을 기억합니다. 서류 작업을 하고 귀 기울여 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우리의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탈출의 트라우마와 견뎌냈던 고난을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어머니는 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장애물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우리가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두렵거나 낙담할 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상기시켜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몇 달간의 기다림과 불확실성 끝에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받았습니다. 남한으로 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환희의 순간이었고 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으며 흘리셨던 기쁨의 눈물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남한으로 가는 여행을 해야 했고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몽골에서 사귄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고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한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었지만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진정으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비행 그 자체는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순간이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의 모습에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의 고통과 고난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안도감, 기쁨, 감사함,
그리고 압도적인 성취감. 우리는 해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엄청난 성과를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도, 연줄도,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에서의 첫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압도당하고 낙담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결코 이 낯선 새로운 세상에 진정으로 속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는 저희 변함없는 지지자이자 격려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그 결과 우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이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면서 우리를 이 지점까지 이끌어온 여정에 대해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견뎌낸 모든 역경과 거의 희망을 놓았던 모든 순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탈출과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놀라운 회복력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를 맞아준 중국 가족, 몽골에서 우리의 사건을 위해 싸워준 구호 활동가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친절과 연민을 보여준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어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할 용기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 결정에 따르는 위험과 위협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와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해주신 분도 어머니셨습니다.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저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상처와 견뎌냈던 기억을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경험에서 얻은 힘과 회복력, 그리고 아무리 길이 험난할지라도 더 나은 삶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정의 홍수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기쁨과 안도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냈다는 사실, 오랫동안 우리 삶을 억압했던 것과 고난으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불확실성과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언어부터 문화, 사람들의 옷차림과 행동 방식까지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낯선 신세계에서 내가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면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움과 설렘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과 밝은 불빛, 북적이는 거리에 놀랐어요. 북한에서 느꼈던 가난과 박탈감과는 너무나 달랐고 새로운 고향의 번영과 현대성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친절과 관대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뜻함과 연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통역을 해주거나 갈 곳이 없을 때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음식에 반했습니다. 수년간의 굶주림과 결핍을 겪은 후 풍성하고 다양한 음식은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김밥이라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김밥이 없거든요. 넣어도 재료들이 다양하지 않고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이 제공하는 자유와 기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처벌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원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당국에 신고될 걱정 없이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매우 부족했던 교육과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받으며 치료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기억이 납니다.
북한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박탈당했는지, 그리고 남한에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때도 있었고, 친구를 사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도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끊임없이 도전이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공부를 따라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지원,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결연한 의지로 일어났어요.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초창기 이후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받아들이고 그곳이 제공하는 자유와 기회에 감사하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난과 트라우마는 결코 잊지 않겠지만 그것들이 저를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내의 가치와 희망의 힘,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저는 이 치유와 자아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자부심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제게 준 두 번째 기회에 감사하며 제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억압과 폭정 아래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여정을 통해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자유는 싸울 가치가 있으며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대한 만세, 대한민국 만세로 끝마치겠습니다.